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렇게나 박수를 많이 쳐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도사한 땅 채널 운영하고 있는 안창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으로 뵙고 이제 2차 준비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많이 궁금해하실 사항, 좀 도움이 될 만한 사항으로 해서 3시간 과정으로 준비를 했고요. 3시간 과정에서 1교시, 2교시, 3교시를 굳이 나누자면 1교시에서는 암기하는 방법, 그리고 구조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여러분들 궁금하시다고 했었던 거,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2교시에는 기출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알아야 우리가 답을 알게 되고 그 논술에 맞는 정확한 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1차 시험 보셨죠? 안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번 회차에? 다 보셨네요.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그 전까지는 뭐 그런 일이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25년도 이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온 우주가 나서서 내가 공부하는 걸 좀 방해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해서. 그리고 어제까지도 뭐 큰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시험 공부하고 집중하는데 몰입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1차 그래도 당당하게 가다반으로라도 합격하신 걸 확인하시고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한 건 산업안전지도사 건설 2차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실전 감각과 합격을 위한 필수 코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앞에 섰고요. 그래서 목차는 뭐 2차 논술시험 OT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이제 지겹도록 듣지 않으셨나요? 근데 뭐 논술 단답형이 5문제다, 뭐 논술형이 4문제다, 그중에 8번, 9번 선택 문제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빠르게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단답형은 요게 이제 구조를 알아야 근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단답은 5문제 다 맞으면 25점밖에 안 돼요. 근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25점 3문제를 전부 다 맞췄다라고 하면 75점으로 당당하게 합격이고, 그리고 뭐 5점씩 빠진다고 해도 60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단답은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시험 점수 받아보니까 논술은 이제 25점, 한 문제당 25점이고 점수는 3명이서 채점하기 때문에 한 문제당 75점이거든요, 만점이. 근데 논술에서 만점 받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거의 교과서 그대로 받아서 적는 게 아닌 이상 75점 맞기가 힘들고, 대신에 적용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해당되는 것을 정확하게 적으면은 60점 이상은 나온다. 그러면은 20점, 20점, 20점 하고 단답에서 뭐 한 문제당 3점 정도만 맞추자라는 목표로 해서 3호 15점이잖아요. 그래도 75점이 넘는 점수로 합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공부 시간은 뭐 어느 정도나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나는 좀 더 공부할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좀 더, 얼마나 하시죠? 그래요. 10시간, 하루에 10시간씩 그럼 매일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그래요. 또 우리 선생님도 5시간 정도? 들으셨죠? 2시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그 준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선생님은? 12월부터? 보통 보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요 정도 준비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1차 보느라고 너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다 까먹었을 거예요. 기억이 많이 나시나요? 기준규칙 제가 하루에 5개씩은 꼭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서 오세요. 오, 잘못 오신 거 아니신가? 네. 네, 앉아주시고. 우리 선생님 하루에 공부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주말하고 평일 좀 다르게 해가지고 네. 평일 한 3시간, 네. 주말 한 5시간. 5시간? 네.
이따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세요. 좀 부족하다. 예. 이렇게. 근데 시간보다는 그 집중하는 양이랑 몰입 양이라든지 뭐 오늘 하루에 해야 되는 양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오늘 하고 자겠다 이런 마인드가 좀 좋습니다. 시간은 상대적인 거기도 하지만 조금 내가 이 읽고서 쓰고서 뭐 암기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2시간 금방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운 거는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까먹죠?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그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시간보다는 제가 할당량을 다 정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부터 하셔야 되는 양을 다 정해 드릴 거고 그거대로 잘 따라오시면 합격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하나도 지금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이게 진짜 처음 시작하는 건데 그래도 가능해요? 오히려 좋아요. 백지인 상태가 항상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들으러 오셨기 때문에 더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기준 규칙은 한 75% 정도 보시고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75%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생긴 다음에 기본소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요거에 대해서 회독을 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200제와 우리 모의고사 80개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모의고사는 이제 제가 작년에 그 어떤 기술사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내주셨어요. 실제 문제처럼 내줘가지고 한 5회차 정도 시험을 보고 시험장에 갔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를 제가 맨날 외울 때는 그 비슷한 곳에 비슷한 게 적혀 있으니까 보고 적든 안 보고 적든 적히더라고요. 제가 적을 때. 남이 내준 문제를 적으니까 화가 나더라고. 내가 공부가 이게 이렇게 안 됐나?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직접 쳐보고 내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시험이니까 우리가 5개 쓰셔야 했는데 3개만 기억나. 그러면 3개만 적잖아요. 공부할 때는. 그리고 2개는 어떻게 보고 적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2개 보고 적은 건 사실 또 나중에 하면 또 까먹어. 근데 5개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뭐 보호구 착용이라도 적어보고 그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았을 때 까먹었을 때 우리는 그게 기억력이 강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좀 준비하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좀 도와드리자라고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구조와 암기, 이제 장기 기억으로 쉽고 재미있게 즐기며 공부인데 이제 암기라는 게 하는 방법들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잘생긴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태우. 김태우 선생님. 우리 선생님 암기 어떻게 하세요, 보통? 그냥 이해부터 하고요. 이해부터 하고? 네, 이해부터 하고. 네. 키워드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네. 다 뭐 100% 외우려고 하진 않아요. 100% 외우려고 하진 않고. 네. 그럼 암기할 때 키워드 위주로 적으면서 암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랬는데 이거 2차 할 때는 좀 말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로? 3차까지 대비하려면.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나오셔서 강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준비한 내용이랑 거의 한 99% 흡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암기 어떻게 하세요? 두 문자 떼서 2문자로?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우리 단톡방에 2문자 딴 거 많이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AI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AI한테, 챗GPT한테 네.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은요? 저는 이제 그 이미지화를 하고 이미지화 시각화하고, 따기도 하고 2문자 따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이름하고 연결되면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역시 고수의 느낌이. 제 후배가 네. 이름이 정기식금인데 기업 진단으로 얘기하면 네. 우리 그 상황별이 있잖아요. 네. 규모 기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친구가 이름이 한규예요. 네. 전환규, 네. 환경, 중고, 정기식금이잖아요. 네. 전략 기술. 그런 식으로 친구를 떠올리면 그게 생각난다. 상황변수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네, 맞아요. 네, 엄청 좋은 암기 방법입니다. 또 나는 다르게 암기한다 하시면 우리 공부 우등생이세요? 네. 어떻게 암기하시나요? 저도 그냥 이미지 형상화. 이미지 형상화. 다들 잘하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이런 대답을 원했거든요.
그냥 무작정 쓰면서 외워요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다들 이미지화하고 마인드맵하고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서 암기하시고 그렇게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신이 없잖아, 그죠? 이 방법이 맞을까? 이게 과연 내가 2달 뒤에 기억이 나서 쓸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확신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 똑똑하게 공부하시네요. 저처럼 무식하게 안 하네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작년이죠. 1년 전에 딱 여러분들처럼 1차 가다반 확인을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합격 점수가 꽤 높았는데도 굉장히 불안해 하면서 공부를 이제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그 가다반 채점한 날 2시 30분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잡았는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외워도 까먹는 걸 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될까? 근데 일단은 저는 열심히 하고 시간을 많이 녹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무식하게 그 위험성 평가에 관한 고시가 있어요. 근데 그 고시를 해설해준 해설집이 있어요. 그 해설집을 공단 이사장님 인사말부터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쭉 녹음을 했는데 이게 공부가 안 되는구나를 바로 알았어요. 왜냐면 눈으로만 읽으니까 내가 눈으로 읽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는다.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거에 정말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또 뭐 어쩔 수 없이 또 쓰는 방법으로 했었죠. 그래서 쓰면서 외우고. 근데 그 방법도 안 외워지진 않아요. 외워지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하루에 내가 20개씩 쓰면서 외우면 외워져요. 한 일주일치는. 근데 그 다음 일주일 되면 걱정이 더 커져요. 왜냐면 140개가 쌓여 있잖아. 그럼 또 140개 외우려면은 300개인데 이거를 2주치를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안 되는 거구나라고 그때 깨달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시험 보기 2주 전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해 먼저냐 암기 먼저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도 가능해야 되고 암기도 돼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암기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걸 암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뭘 집어넣는 게 암기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거를 암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쓰면서 외우거나 이런 것들은 쓰는 거는 우리가 아웃풋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외운다라는 거는 인풋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되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거부합니다. 나 이거 싫어, 너무 어려워,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인풋을 할 때는 인풋만 하셔야 되고 암기를 할 때는 내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는지 꺼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 단계가 바로 이제 이해 단계인데, 이해 단계에는 이해한다는 거는 여러분의 언어로, 나만의 언어로 내 머릿속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굴착공사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굴착공사라고 하면 그 굴착공사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막 떠오르시나요? 어떤 게 떠오르시죠? 땅 파고 뭐. 포크레인 땅 파고, 그죠? 그래도 공부가 꽤 되신 것 같은데. 저는 굴착공사 이 4글자 딱 들으면 잘 이렇게 이미지화가 안 됐었어요. 우리 교과서라든지 뭐 교재라든지 법 조항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외국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언어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굴착공사 하면 땅 파는 공사, 뭐 건물을 올리기 전에 집안의 기초를 세우는 공사, 뭐 이렇게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저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혹시? 되고 있습니까? 아니, 뭐 화나신 거라도. 네. 그래서 이해는 나만의 언어로 저장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해를 잘 하기 전에 앞 단계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인지 단계라고 해서 그 표현을 하자면 원래는 깨닫는 과정이에요. 깨닫는 과정이 가장 먼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깨닫다라는 표현을 쓰면 약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뭐 신내림을 받거나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잤더니 뭐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아니면은 종교적인 어떤 이런 걸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깨닫다라는 표현 대신 인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지 같은 경우에는 질문하는 거예요. 물음. 이 문제에 대해서. 굴착공사? 굴착공사는 왜 하지? 굴착공사 했을 때 우리는 안전이니까 어떤 게 위험하지? 그럼 그 위험한 게 발생이 되게 안 되려고 하면은
어떤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물어봐야 되고 그 물어본 거를 나만의 언어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잘 기억이 됐는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요 문제가 있다고 보이시나요? 뒤에서? 딱 굴착 공사 중 깊은 굴착 작업 시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계측기의 종류 5가지 쓰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저걸 보면서요? 네. 이 문제가 나왔잖아. 계측기 종류가 뭐가 있는지. 네. 그렇죠. 또 다르게 생각한다. 네. 경침수 변화부터.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그렇죠. 다 거의 둠으로 많이 따시나 봐요. 네. 우리 선생님은 어떤 생각 드세요? 계측기 종류를 외워야 되겠구나. 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통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답이 뭐지? 그죠?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답이 뭔데 빨리 답이나 알려줘. 근데 이 문장을 봤을 때 보면은 굴착 작업 시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흙막이 구조를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계측기 설치하면 안전한데? 계측기가 뭔데요? 그냥 수치로 알려주는 건데 그게 왜 안전한데? 이거 우리 생각 잘 안 하시죠? 그냥 빨리 외우려고만 하지. 근데 흙막이 구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 땅을 파잖아요.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도 이 최신식 기계는 처음 써가지고. 네. 땅을 이렇게 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원래는 원지반 토량이라고 해서 원지반 토량은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의 그냥 원래 토량, 그죠? 근데 거기를 이렇게 팠어. 그러면 여기에서 작용되는 뭐가 있어요? 토합, 그쵸? 이게 무슨 토합이에요? 측면 토합. 이거 큰일 났네. 주동 토합이죠, 주동 토합. 흙이 밀면 주동 토합. 흙이 밀리면 뭐예요? 수동 토합, 그쵸? 네. 이런 토합들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설치하는 게 뭐예요? 여기가 이제 흙막이죠? 뭐 흙막이 종류는 나중에 알아도 되고. 근데 이 원지방 토량을 이렇게 팠더니 이런 토합도 발생이 되지만 우리 땅 밑엔 뭐 있어요? 지하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기후를 보면 여름에 갑자기 국직선으로 막 팍 왔다가 막 봄철에는 또 가뭄이 팍 들어 바짝 말라버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공사장은 뭐 다를까요? 똑같겠죠. 예. 기후 변화에 따라서 비가 많이 와. 많이 오면 여기 지하수가 많아지면서 여기에 또 수압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흙막이가 넘어가요. 넘어가면 여기 이제 작업자들이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고 굴착기가 이렇게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매몰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제 산업안전지도사잖아요. 그러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하는 현장인데 이게 매몰돼가지고 사람이 묻혔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겁나 피곤해져? 네. 서류가 많게 많아져요. 네. 겁나 피곤해집니다. 근데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신 차리니까 검찰청에서 대표랑 같이 이제 대사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정신 차리니까 대표는 집행유예 받고 나는 이 수의를 입고 있네. 좀 더 정신 차리니까 콩밥 먹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사람이 죽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보통은 책임을 많이 집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고 했더니 그럼 미리 이게 붕괴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근로자를 대피시키거나 아니면 장비를 철거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수익에도 있고 여기 인접한 곳에 건물이 이렇게 보통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하수가 이렇게 막 나오니까 이 공사장에서 펌프를 한다고요. 펌프로 물을 빼냅니다. 그럼 얘가 빨려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집안에 치마가 생겨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싱크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설치하는 게 뭐예요? 침막기. 그리고 여기 가운데다가 우리가 스트럿, 띠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띠장에는 하중계가 들어가요. 하중계가 이 위에서 누르는 하중도 있지만 여기에서 볼트에다가 작용되는 하중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중이 변화가 될 때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으면 대피하세요, 작업 중지하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게 계측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그래서 근데 계측기 하나 외우는데 이렇게 시간 많이 투자하고 싶으세요? 빨리 하고 싶으세요?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외우신단 말이에요. 두음을 따서 외우든지. 그래서 요게 가능한 것들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 범위는 늘려가되 암기량은 계속 줄여가야 됩니다. 근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한번 설명을 듣고 나면 이거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어요? 까먹을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는 과정을 한 번씩 뭐 위험점 뭐가 있을까? 우리는 그래도 안전이니까 뭐 위험한 게 뭐가 있을까? 뭐 대책은 뭐가 있을까? 뭐 미리 알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계측 시공을 하는구나. 요 깨닫는 게 뭐예요? 이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지 과정과 이해 과정을 인풋으로 거치면 나중에 암기가 될 때 그림을 그려보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계측기가 왜 필요했지? 무너지니까 필요했었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 그렇죠? 집안에 묻혀 있는 것들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과정. 이제 아까 어떤 분이 굉장히 잘하고 계셨는데 시각화 과정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비슷한 그림을 찾아서 본다든지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굴착공사 사전조사 사항 중 토질에 대한 조사 기준에 대해 5가지 쓰시오. 지금 그 노트 있으시면 한번 적어보실까요? 시간 드릴 테니까. 네. 약간 1차 시험장 갔는데 이런 소리 많이 들려요. 어떤 분은 욕하고 나가셨다면서요? 여기 계신가요? 욕하신 분? 우리가 스파 이렇게 할 때 뇌가 작동이 돼요. 머리 어딘가에 넣어놨던 건데 그게 어디 있을까? 어디선가 봤던 건데 어디에 있을까? 작동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한번 적어보세요. 분명히 예전에 유사한 걸 외웠던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어갖고 뭔가를 생각하는 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물꼬가 되어주는 게 없으니까 아예 1도 시작이 안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인지 과정과 이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깨닫는데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깨닫고 나서 공부하면 공부가 더 재밌고 잘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내 머릿속에 서랍장이 생겨요. 거기다 탁 넣어놓는 거예요. 필요할 때 탁 꺼낼 수 있죠. 이 내용이 엄청 쉬운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아하 할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다 적으셨나요? 답이 뭐지 또 이러고 있죠? 답이 뭐지? 네,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 암기 할 때는 요거예요. 어디서 봤던 거죠? 처음 보나요?
처음 봐요? 진짜 처음 봐요? 알긴 알죠. 근데 기억이 전에는 많지만 예. 여기 뭐냐면 그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 제 3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여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굉장히 젊으신 분이 또 역시. 그래서 여기 이제 1항은 사전조사 사항 중 토질에 대한 조사 기준에 대해서 나와요. 조사 내용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밑에 2호로 조사 기준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두음으로 따서 외우는 게 한계가 있겠죠. 이런 비슷한 문장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못해도 100개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한 게 사전조사 및 굴착 그 작업계획서 작성하면 이런 뭐 집안 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용수 지하수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면서 나와요. 근데 그걸 어디에다가 적용시켜서 맞춰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인지 과정은 똑같아요. 뭐 굴착공사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점 뭐가 있지? 사전조사 왜 하지? 토질에 대한 조사 기준은 따로 있는 건가? 이 조사 기준이란 단어를 몰라서 여러분이 못 쓴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아예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런 이상한 단어에 꽂혀서 우리가 못 써. 시험 볼 때. 요 단어 때문에 꽂혀가지고 정답이 이게 맞나? 알면서도 못 써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토질에 대해서 사전조사 사항에 대해서만 적으면 되죠. 그럼 좀 더 쉬워지잖아요. 문제가 간단해지잖아요. 그렇게 지우면서 학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원하는 거는 요 인지과정과 이해과정이기 때문에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경사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작년이 아니 재작년 23년도에 법이 2번 바뀌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우리 규칙? 네? 오, 별표 11. 오, 다 외우셨네요? 예, 별표 11, 그쵸. 별표 11에 어떻게 되죠? 기울기 기준이? 1.8, 1.8, 1.2, 1.0, 0.5. 맞아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모래가 1.8. 그쵸. 다 아시죠? 모래가 1.8, 그 밖에 흙이 1.2. 2, 그쵸. 그리고 연암이? 1.0. 그쵸. 경암이 0.5. 맞아요. 다 아시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경사면을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서류로 조사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직접 가서 눈으로 봐라. 그 얘기예요. 사전조사잖아요. 사전조사는 공사하기 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조사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도 보면 지표 토질에 대한 뭐 토질 구성, 뭐 토층, 뭐 이상한 여러 가지 있어. 토질 구조, 토질 구성,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지하수랑 용수. 지하수랑 용수랑 다른 건 알고 계시죠?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지하수는? 지하수는 그냥 원래 그 음. 순수한 상태로 있는 흐르는 물이. 네. 용수는 그냥 어디서 좀 끌어온 물? 끌어오는 물? 네. 그러니까 상하수도라고 보면 돼요. 예, 배관 안에 있는 물이 용수고, 지하수는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거나 뭐 해가지고 집안 밑에 있는 물, 요게 좀 달라서 저는 요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같은 물을 2개나 써놨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르다. 그래서 그러면 지하수 나오면 무조건 용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 사운딩, 시추, 물리탐사, 토질 시험은 요 실태조사 하러 가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 시추 장비예요. 그래서 여기 땅을 파가지고 여기 추를 76.3kg인가요? 73.6kg인가요? 요거를 자유낙하 시켜가지고 얘를 30cm 관입시킬 때 이 집안이 30cm 관입해야 되는데 100번 쳐야 들어가. 그러면 어떤 거예요? 단단한 거죠.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한 번 쳤는데 한 50cm 들어가. 거기에 뭐 지으면 뭐 올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만 암기를 하면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날까지.
근데 이해를 해버리면, 이해해가지고 시각화해버리면 이거 안 외워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외워야 되는 거를 줄여나가야 돼요. 이것도 외우고, 아까 그 굴착기, 계측기도 외우고, 또 뭐도 외우고 이러면 개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내가 적을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건 계속 깎아서 없애나가야 돼요. 그 내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 되고. 이거 됐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또 적어볼까? 이동식, 크레인, 선정식, 고려사항 3가지 쓰시오. 요거는 다들 어려워하시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부는 집에 가서 하시는 걸로. 네. 그래서 이동식 크레인의 중량물 작업 계획 등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문장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디서부터 막히냐면 여기서부터 보통 막혀요. 중량물 작업 계획부터 생각이 안 나고, 이 위험성 평가만 우리가 키워드로 뽑으면 기억이 나요, 사실. 그죠? 왜냐하면 이동식 크레인이라는 거는 중량물을 양중하거나 운반하거나 뭐 이런 작업 때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위험성 평가만 떠올려도 이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대충 감으로라도 적을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외울 수 있고, 요거는 또 사전 조사죠. 읽어보면 작업 조건, 주변 환경, 공간 확보, 제작사의 사용 기준을 뭐 사전, 이거 사전 조사잖아요. 이것도 사전 조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동식 크레인 선정식 고려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정하기 전이에요? 선정하고 나서예요? 전에 장비 부르기 전에 장비대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뭐 60톤짜리 필요한데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서로 전화할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게 있으면 서류도 받아야 돼요. 그 사람 뭐 교육을 받은 내용이라든지 뭐 장비 재원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야 된다며. 그때 이제 사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작업 전에 하는 거다. 그러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사전 조사랑 뭐 위험성 평가가 보통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렇게 책을 보면 제 책입니다. 네, 이거 보면 이 비슷한 내용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게 선정식 고려사항 사전 조사, 사전에 해야 되는 건지 미리 인지를 하고 있으면 암기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진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인지 과정을 굳이 하자면 뭐 이동식 크레인은 뭐 중량물 옮길 때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어떤 작업에 할 때 쓰는 장비일까? 뭐 안전사고는 어떤 게 있을까? 그죠? 그 이동식 크레인이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죠? 보통 이동식 크레인이 차량용이라고 하면 뭐가 길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일자로 생겼나? 크레인이 생긴 것만 봐도 잘 넘어가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다고 의자가 이렇게 달려있다고 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적인 차보다 잘 넘어가요, 좌우로. 그러니까 이제 전도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게 붐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뭐 있어요? 공중 전선이 있죠. 그러니까 감전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이런데 탑승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다 뭐 하나 달아가지고 탑승하죠. 그러면 여기 추락한다고요. 추락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위험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안전사고는 어떤 게 있을까? 안전하게 장비 사용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그리고 건설 현장에 장비 선정할 때 중요시하는 게 있을까? 이게 현업에 있는 분들은 이해가 빨라요. 현업에 있는 분은 당연히 생각하는 거야. 장비 부를 때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당연히 처음에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비전공자가 많죠? 여기 전공자 계신가요? 뭐 건설 쪽에 전공자? 왜 손을 올리다 말해? 안전은 아니고요. 안전 아니고 건축? 네. 그래요. 그러면 전공은 맞죠, 그죠? 네. 여기 와서 강의 좀 해. 잘 몰라요. 저보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것들 너무 유치한가요, 강의가? 괜찮나요? 아니 반응들이 없으니까 제가 좀 이 혼자 노트북 앞에서 하는 게 낫지 이게. 나중에 그러면 저런 자료의 저런 인지 과정에 대한 부분이 퀘스천마다 혹시 제시가 되나요? 어떤 모의고사 문제에서? 네. 모의고사 문제는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모의고사를 우리가 5월 3일부터 할 거예요.
그럼 문제 내고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직접 들어와서. 근데 그거를 구조화를 안 해드리면 이미 외우고 있는 것도 많은데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다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하니까 좀 쉽죠. 그래도 그럼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 예. 그거는 이제 그 모의고사반 5월 3일 강의가 5월 3일 날 이따 말씀드릴 거긴 한데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까지 해서 강의 한 2강, 3강에서 요렇게 다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문제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렇게 과정하면은 뭐 기술사 답안 쓰듯이 네. 자기가 가진 기술로 적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항상 이 여기 산업안전지도사가 뭐 암기지도사라고 네네네. 있잖아요. 네. 뭐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이나 뭐 어디 기준 규칙에 따른 뭘 쓰라고 하면은 네. 거의 똑같이 써야 된다고 저희 인지하고 있어서. 네, 똑같이 쓰셔야죠. 그러면 완전히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서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 있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이제 시각화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가 있죠. 그리고 이거 최근에 또 이동식 크레인으로 항타기 붐대 올리다가 사고가 났죠. 사람이 또 한 명이 죽었어요. 그 항타기 리더에 맞아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래서 그런 이제 항타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설 장비는 넘어간다. 양중기 같은 것도 다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 해놔가지고 이거를 장비 선정할 때는 아무거나 나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 이번에 오픈했는데 내 거 좀 장비 좀 써줘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전조사 고려해야 되는 위험성 평가해야 되고 사전조사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제가 부연 설명 좀 해도 될까요? 네네네. 하면서 여기 앞에서요? 방금 뒤에서 말씀하신 그 앞 화면 맞을까요? 아니요. 네, 이거 좀 제가 조작이 어려웠어요. 네. 여기? 화면. 예. 여기? 제가 사실은 2차를 작년에 한번 봤었거든요. 떨어졌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용을 적는 게 아니고 응. 제가 인지 과정을 떨어뜨리고 키워드 중심적으로 앞뒤말을 붙이니까 응. 제가 예상한 점수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키워드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응. 앞뒤말이 정확치 않더라도 응. 제가 예상한 점수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 스포하셨네요, 강의 내용. 아, 안 해. 자격증사 그런 거지. 기사 시험 볼 때도 네. 그랬던 것 같거든요. 기사랑은 조금 다르죠, 근데. 다른데 응. 약간 비슷해요. 근데 기사도 비슷해요. 저도 기사 시험을 봐보니까 떨어질 뻔했거든요, 저 기사 시험. 왜냐면 고소 작업 때 작업시 준수사항 쓰라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때 공부 코샤 가이드 엄청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코샤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적었어. 빵점 맞았어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준 규칙에 그렇게 막 선도자가 돼가지고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기준 규칙이 항상 우리 상위 법이기 때문에 그게 메인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굉장히 잘해주셨고 질문 잘해주셨는데 이따가 그거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제가 또 말이 많죠. 뒤에 내용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을 쉽게 잊는 이유가 굉장히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방금 본 건데 기억나지 않는다. 이 내용들 보면 눈으로만 읽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치고 글자를 눈으로만 읽고 내가 머릿속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세팅이 안 돼 있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쓰기 시작합니다. 뭐 사전조사 사항에서 그러면 절대 공부가 안 돼요. 그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그거는 1차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냥 눈에 발라서 시험 찍어내는 건 1차에서 가능했죠. 근데 2차에서 3차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누군가 탁 던졌을 때 3차 같은 경우엔 바로 말을 해야 되고요. 2차 같은 경우에도 내가 생각하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2차 할 때 요거를 조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구조화해서 서랍을 잘 넣어놓으면 3차 할 때 엄청 도움됩니다. 근데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어떻게 암기 잘 하고 계시지만 뭐 쓰면서 그냥 외운다 아니면 여러 가지를 그냥 다양하게 외운다라고 했을 때 3차 가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만 읽어서 그 읽는 공부법은 사실 공부가 되지 않고 나중에 또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떠올려보는 생각들을 조금 힘들지만 하셔야 돼요. 그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능동적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강의 듣는 거. 예. 누군가 얘기하는 거 듣고서 내가 난 그때는 이해가 됐는데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내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기업진단지도 강의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뭐 강의 듣고 뭐 재밌게 놀고 웃고 하하호호 뭐 그럴 때는 좋았는데 문제 풀라고 보면 새 거죠? 문제 처음 보는 문제잖아. 제가 기출문제 다 다뤘는데 다시 풀라고 하면 새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수동적인 학습을 하시는 건 1차까지만 가능하고 2차, 3차에서는 능동적으로 스스로 떠올려서 내 지식을 가지고 싸우는 거다. 그게 안 되면은 내 무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까먹었을 때 기억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선생님 혹시 어제 점심에 어떤 메뉴 드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1초? 보쌈 먹었어요. 아, 보쌈 먹었어요. 네. 우리 선생님 방금 굉장히 트리거 같은 걸 해주셨는데 어떤 거 드셨어요?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한 거? 네? 마중물. 내 기억을 잡아내기 위한. 잡아내기 위한 네, 마중물. 마중물. 그게 이제 머릿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행동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뭐 먹었지? 근데 우리가 어제 뭐 먹은 거 바로 떠오르신 분 있나요? 다른 분들 중에? 바로 안 떠오르시죠? 매일 같은 걸 먹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건강식을 챙겨 먹는다거나 이 음식에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바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까먹었다가 방금 갑자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면서 어제 누구랑 있었지, 뭐 어떤 상황이었지, 그러면서 그 보쌈이 탁 떠오른 거잖아요. 상추가 혹시 이빨에 끼셔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내일 물어보면은 그저께 뭐 먹었어 이러면 바로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죠? 까먹었을 때 가장 기억이 오래 남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까먹겠죠, 당연히. 다 알고서 적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까먹을 겁니다. 근데 까먹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서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려고 애쓰는 과정, 이렇게 눈가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능동적인 학습이 굉장히 오랫도록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사용한 정보만 저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시각하고 구조하고 암기했다고 해도 안 꺼내면 없어지는 기억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암기 위주의 공부보다는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기억에 오래 남고 우리가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효과적인 기억 강화 방법 해서 이거는 뭐 시중에도 많이 있는 내용들인데요. 뭐죠? 하루에 3번 떠올리기. 그죠? 오늘 공부한 게 있으면 뭐 아침에 밥 먹으면서 생각을 하든지 점심에 또 밥 먹으면서 생각하든지 저녁에 밥 먹으면서 생각하든지 계속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잠들기 전에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여자친구한테 야, 내가 오늘 공부한 거 한번 얘기해 볼게. 이러면서 이제 오늘은 항타기 항발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자, 항타기 항발기는 왜 하냐면부터 여기서부터 설명. 왜 하냐면 땅이 연약하거나 이러면은 집안에 파일을 박아야 돼. 또는 그 지하 구조물이나 뭐 지하 지하 주차장 만들 때 파일을 무조건 박아야 돼. 그래서 거기다 말뚝에 뭘 대고 쿠션 같은 거 대고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엄청 길고 크다 보니까 이 충격력에 의해서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여자친구 항타기 항발기 할 때 자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천장 보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중간에 생각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빵꾸 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거를 막 가서 책 보고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무세요. 그 상태로. 그 상태로 주무시면 머릿속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해마 기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렇게 하고 잤는데 한 2, 3일 있다 그게 번뜩 생각나면서 그죠?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웃긴 거 있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머리에서 자동으로 정리해주고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잠은 잘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술은 드시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뭐?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6. 그러면 먹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먹으면 안 돼요. 20대만 가는 20대만 가능해요, 진짜로. 20대는 회복력이 좋으니까 가능한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루하루가 좀 다른 느낌을 받으면서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몸이 많이 부어요, 제가. 그래가 시간마다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그 술을 드시게 되면 우리가 외운 것도
세포가 죽으면서 안 돌아와요. 근데 좀 젊으신 분들 어떻게 되죠, 나이가? 28은 한 40일 있다 돌아온대요, 내 세포가. 그럼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젊다고 이게 유리한 시험이 아니야. 술은 먹지 마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거지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술 끊고 3차 떨어지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까먹거든요, 또. 그러니까 술은 웬만하면 끊으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담배는 피셔도 돼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담배 같은 거는 많이 피시고,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6시 이후에는 먹지 마세요. 보통 이제 점심이나 아침에 한 잔 정도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에 한 잔 먹으면서 이제 어제 기준규칙 정리한 거 한번 싹 보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이제 일과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별걸 다 알려줘요, 그죠? 그리고 책을 보기 전에 스스로 떠올려 보기. 이제 이따 뒤에서 과정들을 설명을 계속 드릴 건데, 강의를 들으면서 요약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오늘 나갈 진도 미리 예습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인지 과정을 통해서. 오늘 뭐 굴착공사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들을 거야. 그럼 굴착공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마인드맵으로 쭉 펼쳐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를. 그래서 뭐 굴착공사 하면은 계측기 있었고, 굴착 장비, 굴착기 있고, 항탁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쭉쭉쭉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 연결이 안 되는 게 분명히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냥 빈 데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는 거야. 내가 요거에 어떤 건지 기억이 잘 안 나. 뭐 한 10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5개만 기억나고 5개 기억 안 나.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기억 안 났던 게 어떻게 돼요? 이제 유레카 되는 거죠. 아, 이게 이거였네 하면서 이제 복습도 되고 학습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 걸로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되고,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이거 정말 좋아요. 제가 작년 1차 시험 보기 전에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친구랑 같이 운동 가고 있었어요. 운동 가는데 그때 받아들인 게 제가 뭐였냐면 FCM 공법이었어요. 교량공사. 교량공사는 지금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FCM 공사에서 폼 트래블러라는 장비가 있는데, 요즘은 걔는 이제 종합건설 다니는 친구였고, 야, 요즘은 교량공사 저 지보공을 안 해. 동바리로 안 하고 저 위에다가 저 장비 세워가지고 걔가 차가 와서 가면서 타설해,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안 까먹더라고요. 전 그게 안 헤어져서 걔한테 얘기한 건데,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안 헤어지는 거를 좀 이기적이지만 안 듣고 싶은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은 막히고 이게 흐름이 끊기는 게 있어요. 저도 말을 굉장히 잘하고 말만 하면서 살아왔지만 이 모르는 내용이나 까먹은 내용은 그 중간에 탁 끊겨요. 그럼 이어지는 게 안 되겠죠. 근데 거기를 이제 그게 뭐였을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탁 보면은 안 까먹습니다. 잘. 그래서 기억하려고 애쓰는 순간 기억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기억을 넘어 깨달음으로 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떠올려야 내 것이 된다. 기억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답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라. 답부터 확인하지 말고 답이 뭐였지? 답 뭐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게 장기 기억 트리거고 떠올리기, 설명하기, 반복하기, 요거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양이 계속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굳이 암기할 필요 있나요? 자기 이름 암기하고 다니시는 분 없죠? 네, 제가 너무 극단적인 걸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아는 것을 좀 깨닫는 것으로 바꾸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능동적인 학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지과정을 하려고 해도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인지과정이 되나요? 안 되죠? 기본 상식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정해 드릴 겁니다. 우리 지도사 시험의 특징인데요. 지도사는 총 6개 분야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건 요 건설 안전이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기계, 화공, 전기, 직업 환경, 산업위생, 이걸로 엄청 고통 받았잖아요, 우리 1차에서.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다시는 안 봐도 되고, 요 위에 있는 3개도 안 봐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건설 안전에 해당하는 것만 봐야 된다. 가끔 여기까지 넘어가서 문제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 건설이나 똑바로 하지 왜 자꾸 다른 데 가서 기웃거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건설 안전에는 이제 구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지도사고 안전이고 건설 안전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설공사에 가설 안전이 있을 수 있고,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 안전,
그리고 안전시설, 뭐 안전난간이라든지 낙하물 방지망, 추락방호망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이제 안전시설이 있고, 그리고 작업안전은 이제 불안전한 행동이겠죠. 조금 성격이 괴팍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업 절차라든지 방법을 무시한 채 작업하다가 뭐 해체 공사하다가 붕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관리 감독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맞아요. 그죠? 우리 산업안전 지도사 건설안전 분야잖아. 그러면 앞으로 재해방 기술 지도를 하든 뭐 유해방지 계획서를 쓰든 어찌됐든 요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난 거를 굳이 지금부터 보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건설은 또 이렇게 또 나뉘어요. 건축공사에는 굴착공사, 땅 파는 공사, 그리고 골조공사는 뼈대 공사죠. 뭐 거푸집, 동바리, 데크플레이트, 타설, 양생, 또 철골공사, 철근공사, 철골공사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골조공사에는 그게 있고, 마감공사에는 뭐 조적, 커트롤, 지붕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조적과 커트롤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지붕공사는 나오긴 했는데 단답으로 나왔었어. 근데 지붕공사 할 때 우리가 영세한 업장이고, 제 생각이에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영세한 업장이고 우리가 관리감독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시험 문제에 논술로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논술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 교량 굉장히 중요하죠. 시흥에 이어서 또 무너졌잖아요, 여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뭐 공법들, 그리고 터널은 뭐 TBN 공법은 기계 굴착이고, 나튼 공법은 발파해가지고 굴착하는 방법이고,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나 지금 굴착 공사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굴착 장비를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건축의 굴착의 굴착 장비를 공부하고 있구나라고 이 흐름대로 들어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근데 방금 그 화면이 그러면 네.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건설 공학으로 올라 있는 저게 다 하나 한번 드립니다. 네네네. 건설 그 심화 강의 보면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심화 강의 완강하신 분 계신가요? 글쎄요. 엄청 빠르신데요. 그래서 그 심화 강의 1강부터 6강까지인가, 거기는 제가 그냥 기본적인 개념 이론을 설명을 해놨고, 뒤에 보면은 보강 개념으로 해서 9강까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교재로 설명을 해 놓은 거고, 좀 더 딥합니다, 내용이. 그걸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걸로 가야 돼요. 우리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공부해야 되는 게 뭐 규칙, 지침,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쉬운 게 뭐죠? 규칙? 익숙하니까? 규칙이 좀 쉽다. 또 규칙이 다들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일 쉬운 건 코샤 가이드가 제일 쉽습니다. 이유가 제일 편하게 써 있어요. 읽기 쉽게. 규칙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함축하고 요약을 많이 해놓은 상태여서 읽었을 때 그림은 있지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 가장 불친절하다. 왜? 법사항이라서. 그래서 제일 편한 거는 사실 코샤 가이드고, 그 다음 편한 게 표준안전 작업 지침이 그나마 편해요. 근데 기준 규칙이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코샤 가이드를 먼저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익숙한 거, 기준 규칙이 좀 더 편하니까 기준 규칙을 보고, 그리고 기본서로 넘어갈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코샤 가이드의 출제 빈도가 되게 낮은데 한 자릿수로 나오잖아요. 5% 정도. 그래도 이게 꼼꼼히 봐야 되는 게 맞을지 조금, 왜냐면 다른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후반부에 말씀해 주시네요. 네네. 이제 막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게 제일 궁금하죠? 네. 근데 이제, 코샤 가이드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코샤 가이드가 보통 어떤 문제로 나와요? 8, 9번 선택 문제로 나와요. 운이 좋아서 우리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게 코샤 가이드 문제면 코샤 가이드 선택해야 되거든요. 코샤 가이드랑 시방서랑 나왔어. 뭐 선택하고 싶으세요? 코샤 가이드 선택하고 싶으시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코샤 가이드는 보셔야 되는데,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쉬워. 5가지 쓰시오 나오면 땡큐야. 왜? 뭐 위험성 평가해야 된다, 사전 조사해야 된다, 뭐 보호구 착용해야 된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된다, 신호수 배치한다, 뭐 작업 중지한다, 악천후식, 뭐 출입 금지한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 적으면 돼요. 그래서 코샤가 얘들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공단에서 누구나 다 쓰고 그 채점하기가 애매해. 이것도 맞는 거 같은데 라고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부터 우선 할 건데요. 이제 목차공부법이라고 해서 목차를 먼저 다 외우죠. 목차 다 외우고 계시죠? 목차 안 외우세요? 진짜요? 뭐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전도의 방지, 7조 채광 및 조명, 8조 조도 기준 이런 거 안 외우세요? 13조 안전단관, 14조 낙하물 방지망, 20조 출입의 금지, 21조 통로의 조명. 그죠? 기억나세요? 계속 해볼까요? 22조 통로의 설치, 23조 가설 통로의 구조, 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그리고 25조가 객내의 통로예요. 26조부터 30조까지가 계단 설치하는 거, 뭐 폭은 어떻게 해라, 층고는 어떻게 해라, 계단 참은 어떻게 설치해라, 안전율은 어떻게 해라, 안전난간은 개방된 곳에 설치해라. 31조부터 34조까지는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35조는 관리감독자의 직무, 36조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37조가 악천후 시 작업 중지, 38조가 뭐예요? 그렇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39조가 작업지휘자 지정, 40조가 신호, 41조가 운전일치 이탈 금지, 42조가 추락의 방지, 이번에 개정됐죠. 그래서 A형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 설치 기준, 넘어짐 방지 조치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조가 계급부 안전 조치, 방호 조치, 44조가 안전대 부착 설비. 그죠? 더 해볼까요? 저는 405조까지 이렇게 외워요.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저도 2차 볼 때는 못했어요. 근데 요 방법으로 공부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차공부법, 필사공부법, 해독공부법 요걸로 할 건데 2주 만에 가능해질 겁니다. 뭐 약간 사기꾼 같은데 가능해져요.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뭐 어디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405조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69 뭐였어요? 강의 다 들으신 우리 369조? 교량의 설치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먼저 우리 총칙 안전시설 토사분계 비계 양중계 하역운반 건설기계 거푸집 교량 터널 이 순으로 돼 있어요. 목차가 좀 쉽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총칙은 조도까지만 총칙이고요. 13조 안전단관부터는 안전시설 42조까지 그렇게 들어가고 토사분계는 50조부터 해서 53조까지가 들어가고 비계는 54조부터 70조까지 그쵸? 네. 그리고 양중계는 132조부터 쭉 나오고요. 하역운반은 뭐예요? 지게차. 또 뭐 있어요? 지게차랑 하역운반. 고소작업대. 화물운반차. 군해운반차. 그죠? 예, 그런 거 들어간 게 이제 하역운반기고 건설기계는 뭐 있어요? 맞아요. 도모로스 그걸 천왕 청타. 싸움에서 지압받다가 져가지고 큰 도로 줘서 어떻게 돼요? 골치가 아프다. 그쵸. 그래서 17종. 그죠? 그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는 뭐만 있냐면, 항탁이랑 굴착기만 있어요. 항탁이랑 굴착기만 있고, 거푸집 동바리가 있고, 이 거푸집 동바리에는 데크 플레이트가 최근에 반영이 됐습니다. 23년도에. 그래서 그거는 필수로 암기하셔야 돼요. 교량 나오고, 터널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는. 이건 외울 수 있겠죠, 요 순서는. 순서 요것만 총칙 안전시설 토사분계 비계 양중계 하역운반 건설기계 거푸집 교량 터널 요건 외울 수 있겠죠.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이거 2시간 공부하시는데 20분이면 좀만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칙에 들어가는 거 뭐 조항 빼고 어떤 것들이 포함되더라까지만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하루? 그러면은 요게 뭐냐면 우리가 대제목, 소제목 그리고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문제에 해당하는 답을 적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것만
어떻게요? 내일 하루 종일 암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내일은 요것만 암기하세요. 암기 안 됐다 그러면 주무시지 마세요. 이거 언제 올라가요? 동영상은 아마 다음 주 중에 올라갈 겁니다. 자료는 이제 보내주시는 건가요? 요 자료요? 아니 우리 규칙 있잖아요. 규칙 그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아무튼 요거 내일 하루 종일 외우시는 거예요. 요것만. 뭐였냐면 요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내일 하루 종일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찍었어요? 아, 뭘 찍어요? 이거 다 있는 건데. 약간 연예인 된 거 같고 기분 좋네요. 찰칵찰칵 하니까. 네. 여기서 두세 화면 정도 앞으로만 좀 앞으로 해드릴까요? 요거? 한 번 더. 요거 좀. 요거 좀 아, 요 PPT 자료가 필요하신 거예요? 네. 요거 보내드릴게요. 제가 카톡방 다 있으시잖아요. 네, 보내드릴게요. 네, 네. 진정하세요, 이제. 좀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시죠. 네, 요거 일단은 내일 하루에 외우셔야 되는 거 말씀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좀 한 10분 정도 쉬었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